복소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복소수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수체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수체계는 실수라는 수체계가 있었죠. 실수는 크게 유리수와 무리수를 더해서 우리는 실수라고 불렀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대표적인 유리무리수를 한번 연습해 보기 위해서 중3 때 배웠던 4의 제곱근이라는 걸 한번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근이라고 얘기를 하면 걔는 x를 말하죠. 그 x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는 누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요. 얘네들을 4의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러면 3의 제곱근 이런 것도 있겠죠. 그럼 3의 제곱근은 누구니? 라고 얘기를 하면 그 근이라는 건 제곱해서 3이 되면 되니까 그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있어요 라고 우리가 기호를 약속을 했고요. 얘네들은 제곱하면 3이 되는 아이들입니다. 자, 그러면 0의 제곱근은 누가 있어요 라고 하면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니까 얘네들은 0밖에 없죠. 자, 요런 상황들 얘네들이 이제 사실은 유무리수의 대표 주자들인데 여기 2랑 0은 우리가 유리수라고 부르고요. 여기 무리수는 루트 3, 풀마 루트 3을 우리는 무리수라고 불러서 이렇게 둘을 합쳐서 실수다라고 불렀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실수들은요. 특징들을 보시면 전부 다 제곱하면 유리수를 제곱해도 양수, 무리수를 제곱해도 양수, 0을 제곱하면 0 이러니까 실수라는 것들은 사실 싸그리 모아서 제곱을 해보면 0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다. 이 두 가지 조건 안에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숫자들은 다 제곱해보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까진 그랬지만 혹시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는 없을까라고 새로운 트라이를 해서 만들어낸 숫자가 허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제곱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만든 게 허수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x 값을 구하고 싶은데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없을까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럼 일단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호로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뭐 어쨌든 뭐 여기까지는 왔네 이렇게 이제 왔던 건데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하면서 수직선에서 막 이 숫자들의 위치를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디에도 얘네들을 찍을 수 있는 어떤 확인이 되는 것들이 없으니까 이거 그럼 진짜 존재하는 거 아닌가 보다. 이거 가상의 수인가 보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메이지너리 넘버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앞자리를 따서 얘를 i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숫자 1을 데리고 와서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를 앞으로 우리는 i라고 표현한 다음에 얘를 가지고 숫자들을 이제 체계를 정립한 걸 우리는 허수라고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번 더 연습해 보죠. 그러니까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들을 발견하다 보니까 이제 허수를 발견하게 된 건데 뭐 다음에 한 번 더 예를 들어보면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누굴까 해서 뭐 x를 제곱해 보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러면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된다? 허수라고 부르면 된다. 근데 이게 조금 보기가 예쁘지 않아서 앞으로는 루트 안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요. 꺼내서 그냥 i라고 바꿔서 쓰기로 하고요. 그래서 너는 우리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1 i 너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i 그런데 이건 뭐 2라고 쓰면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i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허수라는 거는 i라는 이 표기를 갖고 있는 숫자를 허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이 허수도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순허수라고 해서 좀 순수한 허수 그런 아이들은 이제 2i 아니면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이제 숫자들만 앞에 좀 곱해져 있는 형태를 순허수라고 하고요. 이제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뭐 이제 실수하고 좀 적당히 더해져 있는 거죠. 뭐 3 더하기 2i라든지 4 마이너스 3i라든지 이런 식으로 써 있는 아이들은 우리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라고 부르고요. 그럼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우리는 허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허수와 순허수가 아닌 허수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허수라고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실수라는 걸 배웠고 허수라는 걸 배웠는데 이 얘기를 안 했어. 그러니까 잠깐만
이 순어수, 특히 순어수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 순어수들은 제곱하면 다 음수가 됩니다. 자, 다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제곱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얘는 제곱하면 4i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제가 i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정했으니까 사실 i 제곱이라고 부르면 너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얘가 이제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보이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3i를 제곱해 보면 너는 9i 제곱이 되면서 얘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쓸 수 있으니 결국에는 순어수라는 건 제곱하면 항상 뭐가 될 거다? 음수가 될 거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실은 제곱해서 음수, 이게 이제 허수의 출발이니까 당연히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숫자는 허수 안에 들어갈 텐데 그런데 이것들 중에서도 우리는 순어수를 이제 제곱해서 음수가 된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소관계가 없습니다. 이 대소관계가 없다라는 건 이제 수직선이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누가 큰지 작은지를 비교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뭐 예를 들어서 2i 아니면 3i 이런 애를 보고서 야 이거 3i가 당연히 더 크지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아예 애초에 정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소관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지금 실수하고 허수를 배워봤는데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복소수라는 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복소수란 우리가 방금 배운 두 가지를 짬뽕해서 실수랑 허수를 더하면 이걸 우리는 복소수라고 부릅니다. 그 두 개를 몽땅 다 쓰겠다 이러면 이제 복소수라는 수체계가 완성이 된 거고요. 이제 인간이 사용하는 전체 수체계를 이제 복소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크게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복소수 안에는 실수도 있고 순허수도 있고 순어수가 아닌 허수도 있다. 뭐 이 세 가지들을 다 모아놓으면 우리는 이제 복소수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 얘네들을 좀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숫자의 틀이 필요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약속을 하기로 a 플러스 bi 꼴로 쓸 수 있는 걸 복소수라고 하고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a, b는 실수일 때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요 틀 안에 실수도 표현할 수 있고 순어수도 표현할 수 있고 순어수가 아닌 허수도 표현할 수 있으니까 요걸 이제 복소수의 기본 틀, 숫자 틀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복소수를 보통 Z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Z 그리고 너는 복소수라고 보시면 이 기본적인 복소수 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짜놓고 나서 야 나는 이 Z 가지고서 한번 실수를 표현해 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당연하겠지만 이 BI 형태가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네가 없어지면 실수가 되는 거니까 그냥 B가 죽어 이러면서 0 이렇게 줘주면 이제 Z는 실수라고 표현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순어수 를 표현하고 싶다면 이번에는 요 부분이 없어지면 되죠. 요 부분을 우리는 이제 없애기 위해 0 이렇게 주면 이제 bi만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순어수를 표현할 땐 여기다 0을 이렇게 부여하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또 그냥 A에다 0 놓고 그래 하고 넘어가시면 안 되는 게 실제로 여기 보이는 이 B 자리에 갑자기 0이 빵 하고 들어가면 A도 0이고 B도 0이면서 다시 실수로 돌아갈 수 있으니 순어수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너는 0이 되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어수가 된다면 이 부분은 0이 되면 안 돼요라는 걸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순어수가 아닌 허수라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이게 실수와 순어수와 순어수가 아닌 허수들을 나타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이따 이걸 좀 분류도 해보고 문제도 좀 풀어보게 될 건데 제가 이제 약간 정리 하나만 딱 하고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면요. 여러분들 봐봐.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가 있어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얘는 a 더하기 bi의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복소수, 실수하고 허수를 다 나타내는 수책이고요. 그리고 요때 a, b는 뭐다? 실수다 이런 표현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아이고 이름도 안 얘기해 줬네. 요 A 부분을 우리는 실수부라고 하고요. 요 B 부분을 우리는 허수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실수를 표현하고 싶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B에다가 0을 주면 되고 허수를 표현하고 싶으면 A에다가 0을 주고 B는 0이 해야 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건데 실수다 라는 표현이 지금처럼 한글로 야 복소수는 실수다 라고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주기도 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수라는 건 제곱해서 다 뭐가 되니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여기에다가 z를 제곱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아요 라고 표현을 해주면 이 말 자체가 뭐다? 이 z는 실수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다시요. 그러니까 어떤 복소수 z가 있는데 너를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 z는 실수다라는 말의 의미와 같다고. 자, 같은 맥락에서 보면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제곱해서 항상 음수가 되거든요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는 그 복소수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된다고? z는 순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순어수는 제곱하면 항상 뭐가 되기 때문에 음수가 되기 때문에 제곱해서 음수가 되면 z는 순어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z가 순어수면 지금처럼 실수분은 0이고 허수분은 0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의하시면 되고요.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면 z는 실수니까 허수부가 0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주면 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표현 제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요. 음수예요. 요 말이 무슨 말인지는 우리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으셔야 된답니다. 되셨나요? 그럼 지금 한번 문제를 풀어보러 가보죠.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수의 제곱근을 구하여라 이렇게 줬습니다. 자, 일단은 근이라는 건 x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고요. 그 x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수는 뭘까요? 라고 하면 우리는 그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3이라고도 쓸 수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렇게 적어주면 이 수의 제곱근을 구해낸 겁니다. 뭐 2번, 3번도 똑같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해 보시고요. 두 번째 거는 복소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수의 개수와 허수의 개수를 한번 찾아봐가 문제입니다. 사실 뭐 허수는 i 들어있는 것들을 허수라고 하면 되니까 너는 3개고 나머지 3개는 실수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건 좀 너무 쉬우니까 우리 조금 뒤쪽에 있는 문제를 같은 개념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조금 넘겨보시면 여기 필수 확인 문제에 21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앞에 복소수가 있는데 그 복소수 z가 실수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한번 구해보고 순어수가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해봐.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배운 거는 어떤 복소수는 a 더하기 bi라는 형태로 썼을 때 얘를 실수부, 얘를 허수부라고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만약에 내가 얘를 실수로 표현하고 싶다면 허수부인 b는 0으로 만들어주면 되고요. 순어수를 표현하고 싶다면 일단 실수부는 0인데 허수부는 0이 아니다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식을 정리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이 z는 일단 여기에 있는 형태로 실수부와 허수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식들을 먼저 좀 정리할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항중에서 아무것도 i를 가지고 있지 않은 항들을 모아서 제가 이렇게 적으면 얘를 이제 실수부라고 하고요. 그리고 i를 가지고 있는 애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얘는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라는 식으로 간답니다.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1번 문제를 볼 때는 얘가 이제 실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 거니까 얘가 0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우리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x는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2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x가 1이거나 2거나 마이너스 1이면 얘가 0이 되니까 z는 실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얘가 지금 순어수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앞에 게 일단 0이어야 하겠죠.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어야 하고 동시에 이 뒤쪽에 있는 x제곱 빼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 아니다. 이게 좀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0이 아니다까지 해주셔야 정확한 x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는 인수분해 보면 x 플러스 1, x 플러스 2니까 요 첫 번째를 실수부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x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가 있고요. 두 번째 거는 아까 우리가 구해봤는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되고 그리고 2여도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거니까 우리가 x값으로 가질 수 있는 건 2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서로 같은 복소수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수와 허수는 서로 이렇게 영향을 줄 수 없는 떨어져 있는 상황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연산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서로 같은 복소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i라고 하는 복소수가 만약에 0이라면 뭐 이런 경우라면 실수도 0이고 허수부도 0이다. 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될 거고요.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다 라고 한다면 실수는 실수부끼리, 허수부는 허수부끼리 같다라고 하면 이거는 서로 같은 복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수끼리는 허수끼리는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므로 이렇게 실수끼리 허수끼리 같아요라고 하면 이건 서로 같은 복소수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켤레 복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기본적으로 어떤 복소수 z가 있는데 그 z의 복소수를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켤레 복소수는 실수분은 그대로 두고 허수분은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를 바꿔주면 얘네들을 한 켤레 복소수다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z가 3 더하기 2i라면 z반은 3 마이너스 2i 이렇게 허수부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고요. 뭐 1 마이너스 2i가 z라면 1 플러스 2i는 그 아이의 한 켤레 복소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해서 쓴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허수부의 부호만 바꾸는 걸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데 일단 아주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가 그 켤레 복소수끼리의 합과 켤레 복소수끼리의 곱은 항상 실수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건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두 개의 켤레 복소수를 합해 보면 너는 6, 너는 두 개를 합해 보면 2 이렇게 둘 다 실수가 됨을 확인할 수 있고요. 얘네들을 곱해 보셔도 얘는 9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너는 13, 너는 1 마이너스 4i 제곱이니까 5. 그러니까 얘네의 곱도 항상 실수가 됨을 직접 계산해 보면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성질 중에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Z1 더하기 Z2를 켤레를 취한 게 Z1의 켤레 더하기 Z2의 켤레와 같아요. 뭐 이런 거고요. 이 시리즈가 이제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다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는 한번 직접 해보고 그 의미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Z1이 1 더하기 2i고 Z2가 3 더하기 4i였다라고 칩시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 왼쪽 식은요. 두 개를 더해서 켤레를 취해준 거니까 4 더하기 6i의 켤레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걔는 4 마이너스 6i다. 이렇게 써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이 오른쪽 식은요. z를 켤레를 취하고요. 그럼 1 마이너스 2i가 되죠. z2를 또 켤레를 취합니다. 그럼 3 마이너스 4i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더하면 그게 이제 4 마이너스 6i가 되는데 그 결과값이 어떻다? 같다. 요게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한꺼번에 먼저 더하기를 하고 켤레를 취하나 각각을 켤레를 취해서 더하나 그 결과는 같다는 거고요. 이건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성립한다. 이런 성질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는 사칙연산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소수 연산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있는데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쓰던 거와 거의 동일하니까 뭐 한번 간단하게 연습만 해봅시다. 그러면 3 더하기 2i 더하기 4 더하기 3i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실수분은 실수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계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빼기도 같은 방식으로 이거 기침 날 것 같아. 목 간지러워. 어쩌지? 잠시만요. 미안합니다. 네, 3 더하기 2i랑 1 마이너스 i 뭐 이런 걸 이제 한번 곱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얘는 분배해줘서 여기는 3, 여기는 마이너스 3i, 여기는 플러스 2i, 여기는 마이너스 2i 제곱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계산하면 5,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i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곱하기도 무난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나눗셈만 한번 보죠. 나눗셈은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거든요. 1 더하기 i분의 2 더하기 3i 이런 거는 이제 두 개의 복소수를 나눠 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눗셈을 해서 이렇게 분모에 어떤 허수가 들어있으면 이럴 때는 위아래로 켤레를 곱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1 플러스 i가 있으면 얘는 1-i를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식에서 분모는 1-i의 제곱이 되고요. 그리고 분자는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i,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3i, 그리고 마이너스 3i 제곱이 되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가 2가 되고요. 그리고 이것도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5 플러스 i다 라는 식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식이 조금 기존 거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기존 거는 분모하고 분자에 둘 다 i가 있었는데 이번에 바뀐 거는 분모는 다 뭐로 바뀌었어? 실수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눗셈 연산을 했을 때 앞, 위, 아래로 켤레를 곱해 주시면 이러면 우리는 이제 분모를 좀 실수화를 시킬 수 있어서 좀 앞으로 복소수를 이렇게 분석하는데 좀 편하게 분석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거 한번 좀 잘 기억을 해 주시고요. 참고로 이렇게 순허수가 아닌 허수는 켤레를 곱하는데 만약에 내가 순허수를 이렇게 가지고 계신다면 순허수의 경우는 위아래로 켤레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그냥 i를 이렇게 곱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실수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너는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 그리고 분자는 3i로 바뀌면서 순허수도 이렇게 분모를 실수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위아래 켤레의 복소수를 곱한다. 그리고 순허수는 그냥 i만 곱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복소수하고 너하고 서로 같을 때 xy를 구해봐가 문제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복소수를 다룰 때는 실수분은 실수부끼리, 허수분은 허수부끼리 묶어서 좀 정리하는 걸 기본 시작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보이는 1 곱하기 x하고 1 곱하기 y를 실수부에 데려오시면 되고요. x 곱하기 y, i랑 마이너스 y, i는 여기다가 이제 x 마이너스 y라고 적어주시면 그 식이 4 더하기 2i다 라고 받은 거죠. 그럼 여기에 있는 실수부끼리 x 더하기 y는 4입니다.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2입니다 라고 적으시면 두 식을 연립하셔서 2x는 6, 그럼 x는 3이 될 거고요. 그럼 y는 1이다 이렇게 가볍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195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좌우가 똑같은 복소수인데 xy를 또 구해봐. 이게 지금 문제고요. 지금 왼쪽식 같은 경우는 왼쪽식 같은 경우는 1-i분의 x라는 식을 보시면 이 분모에 이렇게 허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위아래로 1-i라는 이 식의 켤레 복소수를 곱해서 분모에 허수를 없애준다 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식을 우리가 이렇게 실수화를 시키면 분모는 1-i의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x 더하기 xi가 된답니다. 자, 그런데 1-i 제곱에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2분의 x 더하기 xi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계산이 일단 실수부 허수부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자, 그럼 두 번째는 1 플러스 i분의 y입니다. 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이렇게 분모에 허수가 있을 때는 위아래로 켤레를 곱하자. 이게 이제 포인트인 거죠. 자, 이렇게 곱해주면 자, 그러면 분모는 1-i의 제곱이 되고 분자는 y-yi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2분의 y-yi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더할 건데요. 그러면 더하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서 이제 2분의 x 더하기 y 이렇게 될 거고요.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 주시면 2분의 x 마이너스 y의 i 이렇게 될 건데 그 둘을 더한 게 1-3i라는 복소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x 더하기 y가 1이랑 같으면 양변에 2를 곱해서 x 더하기 y는 2가 되고요. 2분의 x 마이너스 y랑 마이너스 3이 같으면 x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6이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 주시면 2x는 마이너스 4,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y 값은 4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계속 진행해 보죠. 197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칙연산을 하는 건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한번 맡겨 볼게요. 저는 1번이랑 4번만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실수분은 실수분끼리 계산하셔서 2 빼기 4는 마이너스 2 쓰시면 되고요. 허수분은 허수분끼리 계산하셔서 플러스 2i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위아래 켤레를 곱해서 3 플러스 2i 위아래에다가 이렇게 곱해주시면 너는 9 마이너스 4i 제곱, 그리고 이제 너는 제곱하면 9 더하기 4i 제곱 더하기 12i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분모는 13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5 더하기 12i다 라고 하면 계산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자, 켤레복소수의 연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199번은요. 일단 z가 1 더하기 i면 z반은 1-i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일단 분자에는 두 개의 곱이 있으니까 두 개를 곱해보면 1 플러스 i 곱하기 1-i가 되고요. 그럼 너는 1-i 제곱이 되면서 값은 2다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개를 빼세요 라고 하면 이 두 식을 빼시면 되고요. 그럼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빼면 너는 2i라는 값이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이 둘을 나눈 요 식은 분모에는 2i가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2라는 값이 들어가서 요 두 개가 이렇게 약분이 되면 결국엔 i분의 1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i분의 1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순허수가 있을 때는 위아래에다가 그냥 i만 한 번씩 곱해주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니까 얘가 i 제곱이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너는 i가 되면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켈러 복소수의 연산의 성질에 관한 내용인데요. 자,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면 x하고 y를 한꺼번에 더해서 켤레를 취한 것은 x의 켤레랑 y의 켤레를 더한 것과 같습니다. 이런 성질이 있었죠. 각각을 한꺼번에 이제 계산해서 켤레를 취하나 각각을 켤레를 취해서 더하나 그 결과는 같다. 이거는 이제 빼기도 되고 곱하기도 나누기도 다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보시면 조건에서 x랑 y랑 복소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복소수의 합은 일단 3-2i다 이렇게 준 거고요. 그 복소수의 곱은 xy가 5 더하기 5i다 이렇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가지고서 여기 보이는 이 값을 계산하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복하면 얘는 한번 쓸까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인데 얘를 이렇게 곱하면 x바 y바 곱이고요. 이렇게 곱하면 3x바 요거는 3y바 플러스 9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곱에다가는 잘 보세요. 얘는 사실 각각을 켤레를 해서 우리가 곱한 거지만 이건 먼저 곱한 거에다 통째로 켤레한 거랑 같을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곱에다가 켤레를 취해주면 요 값을 우리는 5-5i다 이렇게 둘 수가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요 오른쪽에 있는 이 값 같은 경우는 3으로 묶으면 x바 더하기 y바라서 각각을 켤레를 취해서 더한 거랑 같은데 우리가 아까 얘기한 건 성질에 의해서 이거를 더한 거를 한꺼번에 켤레를 취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합을 가지고 있으니 너를 켤레를 취해주면 이 값은 3 플러스 2i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3배해서 너는 9 더하기 6i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플러스 9 이렇게 적어주시면 실수는 실수끼리 더해서 23, 허수는 계산해주면 플러스 i다 이렇게 계산해서 완료가 된답니다. 자, 203번 보도록 하죠. 이 문제는 일단은 푸는 방법을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될 게 이렇게 각각 알파, 베타가 있는데 이렇게 좀 복잡하게 생긴 이 아이를 구해라가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무턱대고 나 계산 좀 하지 하면서 이것들을 막 대입하면서 직접 일일이 계산해도 답이 나오기 때문에 막 굉장히 복잡하게 풀어서 답을 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 적혀 있죠. 뭐를 이용해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좀 간단하게 식을 바꿔서 좀 쾌적하게 푸는 게 이 문제의 어떤 학습 목표라고 보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 두 개에서
알파하고 알파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너는 알파로 묶어서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라고 적고요. 여기 보이는 이 두 개에서는 베타가 공통으로 있으니까 베타로 묶어서 또 묶으면 너는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공통인수가 발생을 하니까요. 얘네들로 묶어주면 앞쪽은 알파 하나, 뒤쪽은 베타 하나가 나오게 되고 결국엔 이 값을 구해라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고 보니까 내가 알파하고 베타를 알아요. 이거 두 개잖아요. 그럼 그 둘을 더해주면 그 결과값이 4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결정이 될 텐데 이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너가 뭐냐 이거죠. 그런데 이렇게 각각을 켤레를 취해서 더한 것은 결국에는 더한 거에다가 한꺼번에 켤레를 취한 것과 같으니 결국에 너는 너의 켤레다. 그러니까 여기는 4 플러스 2i가 될 거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가 돼서 얘는 16 마이너스 4i 제곱. 그러니까 계산하면 2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직접 넣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간편한 거.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누구를 이용해야 된다? 인수분해를 이용해야 된다.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의 제곱근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의 제곱근은 지금 뭘 알아보자는 거냐면 우리가 사실 중3 때 배웠던 성질 중에 하나가 루트 A와 루트 B를 한꺼번에 취하해서 루트 AB라고 쓸 수 있어요 라는 성질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질을 그때는 양수에서만 확인을 해 봤는데 우리가 이제 허수로 넘어오면서 이 안에가 음수가 되는 상황에서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 했더니 굉장히 이상한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상한 일이 벌어졌냐면 다 괜찮아, 다 쓸 수 있는데 A하고 B가 둘 다 음수인 상황만 되면 한꺼번에 취했을 때 갑자기 없던 마이너스가 생기더라.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둘 다 모일 때 음수일 때만 딱 갑자기 마이너스가 생기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한데 얘는 좀 예외적이니까 우리가 좀 기억해 놔야겠는데 라고 해서 이 상황을 좀 기억해 놓고 쓰는 게 여기에 어떤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곱하기 꼴도 있으면 사실 나누기 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루트 a분의 루트 b를 한꺼번에 루트 a분의 b라고 쓸 수 있었던 거는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양수만 봤어서 a가 0보다 크다, b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만 봤습니다. 자, 일단 여기에 등호가 빠진 건 분모는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빠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다 된다는 걸 확인했는데 음수인 상황을 막 디벼본 거야. A가 음수일 때, B가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이런 걸 확인해 봤더니 딱 어떤 한 특정 상황에서만 갑자기 한꺼번에 이렇게 씌우게 되면 없던 뭐가 생기더라? 마이너스가 생기더라. 다른 데는 다 되다가 딱 이 상황에서만 마이너스가 생겼더라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이 뭐였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분모만 음수, 분자는 양수가 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루트를 한꺼번에 취하면 다 그냥 루트 a분의 b라고 쓸 수가 있었는데 그걸 취했을 때 갑자기 없던 마이너스가 생기는 이 상황, 그게 언제다? 분모만 음수일 때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볼게요. 루트를 곱하기 형태에서는 둘 다 음수일 때 갑자기 없던 마이너스가 생기더라. 그리고 루트 분의 루트 꼴에서는 분모만 음수일 때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더라는 걸 일단 기억하는 게 여기선 가장 중요합니다. 자, 에다가 조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조금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 등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등호. 과연 등호는 어디에 들어가야 하는가인 건데요. 등호가 성립. 근데 이제 사실 생각해 보면요. A가 예를 들어서 0이라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루트 A, 루트 A, B는 얘도 0이고 얘도 0이니까 무조건 성립을 하고요. A가 0이라면 루트 A분의 루트 B는 마이너스 루트 AB예요 라고 해도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 0은 마이너스 0과 같아서 얘가 또 무조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A가 0이 된다면 위에 것도 되고 아래 것도 되니까 사실은 여기다가는 등호를 다 넣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둘 다 0이 돼도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할 테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이 밑에 거는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분모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0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A 밑에는 등호가 어떻게 돼야 된다? 빠져야 된다. 이거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A 밑에는 등호가 빠져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제 분자는 0이 되면
마찬가지로 위쪽 아래쪽 식이 다 성립할 거라서 여기에는 등호가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분모에만 등호가 빠진다는 것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음의 제곱근을 한번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숫자로 한번 감을 좀 잡게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루트 3이랑 루트 2를 곱하면 우리는 루트 3 곱하기 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둘 다 양수니까 가능하다 이거고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2는 한꺼번에 C에서 루트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얘도 괜찮고 얘도 다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딱 둘 다 음수인 상황.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둘 다 음수인 상황은 두 개를 곱해서 6이라고 쓰면 안 되고 거기엔 갑자기 뭐가 생긴다? 없던 마이너스가 생긴다. 요거를 이렇게 체크해줘야 이게 맞는 표현이 된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문자로 해드린 거고요. 다시 한번 분모 쪽도 한번 예를 들어 보시면 루트 3분의 루트 2 이런 거는 루트 3분의 2입니다 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고요. 당연하겠지만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라는 것도 한꺼번에 루트 3분의 마이너스 2라고 쓸 수가 있는데 딱 어떤 상황만 둘 다 음수인 상황 여기다 쓸까요? 둘 다 음수가 아니죠. 분모만 음수인 상황 딱 이렇게 되는 상황만 한꺼번에 취해서 마이너스 3분의 2라고 쓴 다음 갑자기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모만 음수인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생겨요. 요게 이제 음의 제곱근에서 좀 주의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좀 찝찝하니까 그래도 저 빨간색 부분이 왜 그렇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이제 문제풀이를 갈 건데 한번 풀어보시죠. 자, 일단 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얘는 도대체 왜 마이너스가 생기는가 하고 보면 우리 알고 있는 게 이거 이제 없으니까 좀 지울까? 오케이. 자, 얘가 왜 우리 이런 거잖아. 루트 마이너스 3 이러면 요 마이너스를 우리가 루트 3i라고 쓸 수 있는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서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2라고 쓴다면 앞에 거는 루트 3i라고 쓸 수가 있고 뒤에 거는 루트 2i라고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괜찮나요? 요 마이너스가 i로 요 마이너스가 i로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럼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서 루트 6이 되고 i 두 개가 곱해지면 i 제곱이라 얘는 이제 마이너스 1이 되면서 결과가 마이너스 루트 6이 되죠. 근데 사실 이 마이너스 루트 6은요. 이 6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곱해진 것과 같으니 결국에는 루트 AB는 루트 AB에 마이너스가 생겼음 이렇게 결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허수로 바꿔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더라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죠. 얘 같은 경우는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라는 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 건데 그럼 너는 루트 3i분의 루트 2라고 쓸 수가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이렇게 분모의 순호수면 이렇게 i만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렇게 i를 곱해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i제곱이 마이너스를 이렇게 뱉어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분모는 루트 3 그리고 분자는 루트 2i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너하고 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에 의해 루트 3분의 2라고 쓸 수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i가 들어간 거잖아요. 그럼 이 i는 다시 한번 루트에 마이너스로 이렇게 샥 하고 넣어주시면 그 결과가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2는 이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안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다? 여기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상황, 분모만 음수가 되는 상황에서 없던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조금 제가 내용을 길게 설명했지만 사실 이 파트가 정말 많이 틀리고 질문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 파트예요. 그러니까 조금 내용이 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잘 견디셔서 확실하게 정리하시고 이 부분을 점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을 모두 모르면이 아니라 고르면이겠죠. 자, 고르면 이랬어요. 자, 일단 우리 곱하기 꼴부터 한번 볼까요? 1번이랑 2번이랑 곱하기 꼴인데 지금 보시면 앞에 거는 한쪽만 음수니까 그냥 이렇게 합쳤을 때 두 개를 곱해서 써놓은 거고요. 뒤에 거는 둘 다 음수니까 곱한 걸 쓴 다음 마이너스가 생겼어야 되는데 얘는 안 생겼죠. 그러니까 일단 2번은 옳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나누기 꼴 3개를 한번 관찰을 해보죠. 나누기 꼴도 이렇게
분자가 음수인 경우는 한꺼번에 취했을 때 그냥 넣어주면 된다는 거고, 이렇게 둘 다 음수일 때도 한꺼번에 취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딱 이렇게 분모만 음수일 때는 한꺼번에 넣어주고 나서 갑자기 뭐가 생겨야 돼? 마이너스가 생겨야 돼. 근데 여기는 안 생겼으니까 4번은 틀렸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외가 발생하는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자. 이게 음해제곱근에서 좀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런 문제는 실제 계산을 하는 거지만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조금 뭐랄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계산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딱 한 줄만 할게요. 1번만 쟤랑 해보고 이 음의 제곱근의 문제를 연습 문제에서 조금 더 충분히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됩니다.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얘부터 보죠. 첫 번째 거. 얘를 계산해 봅시다 라고 하면 물론 이제 i를 다 잡아 빼서 계산하셔도 되지만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 이런 거죠. 지금 루트를 곱했는데 둘 다 음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합쳐서 두 개를 곱해서 36이라고 쓴 다음 갑자기 마이너스를 뽑아주시면 이 값은 마이너스 6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고요. 자, 지금처럼 루트 이렇게 써주면 얘는 한쪽만 음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예외가 발생하지 않아요. 이렇게 루트 한꺼번에 해서 두 수를 곱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이 마이너스는 i라고 바뀌고요. 루트 4는 2라고 바꾸면서 너는 2i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답니다. 자, 그럼 오른쪽 것도 보시면 루트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우리가 기본 성질로 루트라고 쓰시고 이 두 개 숫자를 나눠주시면 얘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너는 그냥 2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거가 루트인데 한꺼번에 루트를 취했죠. 자, 그런데 딱 보니까 분모만 음수인 이 예외의 상황. 그러면 여기다가는 일단 마이너스 9 넣어주고 36 넣어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갑자기 뭐가 생긴다? 마이너스가 생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안쪽에 있는 부분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는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i라고 바꾸고 루트 4는 2라고 써주시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겁니다. 그럼 너하고 너는 지워져서 0이 되고 너하고 너는 실수 계산하면 마이너스 4입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연습 문제도 조금 더 우리가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조금 더 넘어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자, 여기 말고 저기 더 뒤로 갈게요. 여기 2차 방정식 넘어서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게 본 교재랑 페이지가 좀 달라서 조금만 더 뒤로 넘겨볼게요. 이것만 가지고는 좀 사실 좀 아쉽습니다. 이거 가지고는 좀 위험하고요. 자, 278번 한번 보죠. 이것도 이제 음해제곱근 문제인데 시험에 잘 나오는 거거든요. 오케이, 요거 한번 봅시다. 278번. 요게 이제 실전 연습 문제 스텝 1이고요. 한번 교재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78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요거는 이제 예외가 발생하는 상황을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신경 써야 될 게 바로 이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등호거든요. 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가 음해제곱근을 얘기한 게 루트 A랑 루트 B가 한꺼번에 A, B가 됐을 때 갑자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상황은 둘 다 음수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0이면 이게 마이너스가 있든지 없든지 무조건 성립하는 거라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루트 A분의 루트 B가 있는데 이걸 한꺼번에 루트 A분의 B라고 했을 때 생기는 이 상황은 분모만 음수가 되는 상황이고 분자는 양수여야 되는 이 상황인데 마찬가지로 여기는 등호가 들어가야 되지만 A에는 등호가 어떻게 된다? 빠진다라는 걸 또 기억을 해야 된다. 이게 왜 빠집니까? 라고 하면 얘는 분모기 때문에 등호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 포인트로 묻는 문제가 바로 이 278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죠. 1번을 보니까 루트랑 루트를 이렇게 한꺼번에 취했더니 1-x 그대로 들어갔고요. x-3도 그대로 들어갔는데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상황이 발생하려면 둘 다 음수여야 돼서 일단 1-x는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이건 0이어도 된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x-3도 0보다 작아야 되는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둘 다 음수인데 등호가 들어가도 괜찮음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얘를 정리하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너는 x가 3보다 작거나 같으니 이걸 동시에 만족하려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되죠. 그러니까 1, 2, 3 해서 정수는 3개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그럼 2번 상황도 한번 보시면 루트를 이렇게 취했더니 한꺼번에 취한 거랑 똑같은 게 아니라 이 부호가 반대예요.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뭐 반대 방향도 당연히 성립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우리가 이제 음의 제곱근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뭐니? 라고 하면 분모만 뭐다? 음수다. 그러니까 x-5가 분모니까 너가 음수면 되고 x 플러스 1은 양수여야 되는데 분모에는 등호가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는 등호가 빠져야 되고 그리고 여기 분자에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서 여기에 등호가 빠지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챙기시면 정수 x의 개수가 틀릴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정리해보면 너는 x가 5보다 작아요가 되고요. 너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는 거니 이걸 연립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습니다가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1부터 4까지가 돼서 그 개수는 세보시면 6개고요. 이제 보통 정수의 개수를 셀 때는 뒤에 거에서 앞에 거를 뺀 다음에 플러스 얼마? 1 해주시면 정확하게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너는 6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자,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우리 정수 x의 개수 세는 거 이 공식처럼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거 숫자를 빼서 얼마를 더하면 된다? 플러스 1을 더해주면 된다. 이러면 이제 정수 x의 개수가 결정이 될 겁니다. 요거는 나중에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약간 문제가 약한 느낌이에요. 풍산자가.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음의 제곱근이 좀 약해. 더 있으면 좋을 텐데 한번 찾아볼까? 아하, 없네, 없어. 자, 요거는 제가 추후에 다른 교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좀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는 그냥 지금 한번 찾아볼까 빨리? 이거 근데 한번 정리하시면 나중에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잠깐만 그러면 제가 한번 가지고 있는 교재 중에 하나를 꺼내서 한번 해 볼게요. 뭐가 있을까? 오케이. 센 한번 봐볼까? 센을 한번 풀어보자. 이거 뭐야? 여기 2차 방정식이네. 추추추추. 조금만 넘겨볼까요? 에헤. 한 40 가볼까? 오케이. 너무 앞으로 50? 음의 제곱근. 여기 있다. 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객관식 문제로 뭐 옳고 그름, 뭐 맞는 거 틀린 거 골라라 이런 것도 꽤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이제 부호 물어보는 문제도 있는데 제가 이 두 개의 상문제는 따로 이제 센에 연습 문제들을 제가 비단계 상을 올리고 있으니까 한번 고기를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347, 348 이렇게만 한번 같이 봐드릴게요. 이 정도면 얼추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진짜 많이 틀리더라고. 347, 348 이런 거요. 그래서 추가로 한번 얘도 한번 해 봐드릴게요. 자, 얘는 이제 등호를 좀 사용하는 상황을 좀 생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문제를 보면요. 0이 아닌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루트를 한꺼번에 취했더니 마이너스가 생겼다. 이런 상황이랍니다. 그랬을 때 이 값과 같은 건 누굴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상황 좀 뭔가 이렇게 뭘 물어보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여기에다가 막 여러분들이 숫자 넣고 이러면서 풀면 이거 답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을 좀 잘 정리해서 푸는 게 당연히 중요하겠죠. 자,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우리가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건 이렇게 한꺼번에 루트를 취했을 때 마이너스가 나오는 상황은 A도 음수고 B도 음수인 상황이다. 원래는 등호일 때도 되는데 여기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은 제끼시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이것과 같은 것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봐볼게. 얘는 뭔가 하고 봤더니 얘는 루트 B분의 루트 마이너스 A인데 지금 보면은 B가 음수죠.
그러니까 b는 뭐야? 음수. 그러니까 분모가 음수고요. a는 음수였지만 마이너스 a는 뭐예요? 거기다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양수죠. 그러니까 너는 양수.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즉 마이너스 a는 양수란 얘기예요. 그럼 분모만 음수, 분자는 양수 이런 거니까 우리는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취하게 되면 얘네들 그대로 이렇게 넣어준 다음 갑자기 없던 마이너스가 생기게 하면 됩니다. 이게 결론인 거죠. 이게 음의 제곱근의 예외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라고 하면 된다? 4번이라고 하면 된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요거 이제 시험에 진짜 잘 나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자, 이거를 조금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요거 설명 하나 해야 될 게 미리. 자, 이거 의외로 또 많이 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삼상에서 좀 많이 어렵게 나오는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이렇게 루트 안에 안쪽에 제곱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안쪽의 제곱의 루트는요, 절대값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걸 체크하셔야 됩니다. 안쪽 제곱의 루트는 뭐다? 절대값이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a 이렇게 바꿔주셔야 됩니다.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니 선생님 여기 왜 절대값이에요? 라고 하면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쪽에 2를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이건 루트 4니까 2가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2를 안쪽에서 제곱해서 루트를 씌우면 얘 또한 4를 루트 4가 돼서 이 값이 2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안쪽의 제곱이랑 루트의 조합을 잘 보시면 그 안에 있는 수가 양수일 땐 그냥 나오고요. 음수일 땐 마이너스를 곱해서 양수로 바뀌어져서 나오죠. 사실은 이렇게 만드는 식이 절대값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쪽의 루트를 우리는 뭐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다? 절대값으로 바꿔서 풀어도 괜찮다. 이겁니다. 요거는 일단 정리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절대값이라는 건 안쪽에 있는 게 양수면 성현이 왔다. 그냥 나오면 되고요. 안쪽에 있는 게 음수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일단 주어진 조건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루트를 씌웠더니 마이너스가 생겼어요. 분수꼴의 예외 상황입니다. 그러면 너는 분모인 b만 음수면 되고 분자는 양수일 거예요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항상 옳은 것을 한번 찾아봐.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볼게요. 1번은 루트 a제곱 b가 마이너스 a 루트 b랑 같나요? 이렇게 줬습니다. 자, 근데 이게 잘 보면 이 안쪽에 루트 보이시죠? 그러면 이건 사실 a의 입장에서 보면 절대값 a랑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건 루트 b 이렇게 써주시면 요 식이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요 a의 부호를 보시면 얘가 양수잖아요. 그럼 너는 양수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오면 돼? 그냥 나오면 된다. 그리고 여기에 루트 b를 이렇게 샥 곱해주면 실질적으로 이 식은 a 루트 b가 되어야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잘못 계산한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2번도 한번 보죠. 2번은 애기 소리가 자꾸 들리네요. 자, 이것만 짚고 좀 놀아줘야겠어요. 자, 일단 보시면 이렇게 생겼고요. 그러면 얘는 이제 루트 a 곱하기 루트 b 제곱으로 이렇게 잘라서 볼 건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쪽에 제곱이 되면 b의 입장에서는 절대값 b라고 해석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주어진 b를 보니까 너가 음수네. 그럼 네가 음수면 나올 때 뭘 곱해서 나와야 된다고?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와야 된다고. 그리고 그 앞에다가 루트 a를 이렇게 곱해주면 쟤는 이걸 순서를 바꿔서 마이너스 b 루트 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상황들 한번 체크만 해보고 가보죠. 자, 3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생기려면 분모만 음수여야 되는데 지금 분모가 양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건 틀렸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이렇게 한꺼번에 쳤을 때 마이너스가 되려면 둘 다 음수여야 되는데 지금 얘는 b만 음수니까 틀린 거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려면 둘 다 음수, 마이너스가 생기려면 둘 다 음수여야 되죠. 그러면 얘가 a가 잠깐 이게 뭐 오탈까요? 5번은 이겁니다. a가 지금 음수고 마이너스 a가 음수고 b가 음수인데 이게 음수로 생긴 거는 맞는데 그러면 이제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ab가 아니라 얘는 마이너스 ab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죠. 그러니까 너가 그대로 들어가서 곱해지고 여기 b가 이렇게 그대로 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생기면 맞는 건데 여기는 이제 그 안쪽에 루트 안쪽에 마이너스가 빠져 있어서 이제 너가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음의 제곱근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i의 거듭 제곱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i라는 거를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쓰는데요. 그러면 i 제곱은 너를 제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i 세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보이는 i하고 i 제곱을 곱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i 제곱 곱하기 i라고 쓰면 너는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i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럼 i 4제곱은 i 제곱을 제곱한 거라고 보시면 너는 1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거듭 제곱을 조사해서 우리가 어떤 값을 갖는지를 좀 확인해 보자는 건데요. 자,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통 우리는 i는 그냥 i라고 쓰시면 됩니다. 얘를 뭐 굳이 루트 마이너스 이렇게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는 잘 정리되신 거 맞죠? 자, 그럼 i 세제곱은 이 둘을 곱해서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i 4제곱은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거니까 1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4제곱까지 확인을 해보시면 이 4개를 더한 건 다 이 4개를 더한 것과 같고, 그럼 i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1과 1을 더해주면 그 값은 0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듭 제곱은 4개가 묶이면 0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주기성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i 4제곱은 1이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이제 얘를 좀 뭐라고 해야 되냐, 4열 종대로 한번 세워보도록 할게요. 4열 종대라고 하니까 좀 너무 옛날 사람 같나? 자, 그러니까 i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을 이렇게 4열로 세우고 5제곱부터는 그 밑으로 이렇게 세워서 4열로 세우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는 8제곱, 여기는 9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4열로 세우게 되면 이 세로줄에 있는 친구들끼리는 전부 다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i에서 i 5제곱으로 갈 때는 i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그 i를 곱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i 5제곱으로 갈 때 1을 곱한 거랑 같아서 계속 이 세로줄끼리는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럼 이걸 좀 멋있게 쓰면 1, 5, 9 이런 숫자들은 i를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1인 차수라고 얘기하고요. 2, 6 이런 차수들은 얘를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2인 차수들. 너는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3. 너는 4로 나누어 떨어짐 이렇게 정리를 한답니다. 즉 아무리 차수가 높다 하더라도 그 지수의 값이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인지만 안다면 그냥 우리는 그 친구가 누군지를 바로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i의 37제곱이 얼마니? 라고 한다면 37은 4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니까 너는 그냥 i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i의 103제곱이 얼마니? 라고 하면 너는 103이라는 게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일 거니까 요 뒤에 어딘가 있겠죠. 요 세 번째 줄 어딘가 있을 거니까 너는 i의 세제곱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다. 그러면 너는 마이너스 i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우리가 이렇게 4개를 더하면 0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렇게 4개를 더해도 0이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아니면 이렇게 4개를 더해도 0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4개만 모이면 0이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어디다 쓸까? 세 번째. 그러니까 역수꼴을 제가 좀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역수꼴입니다. 역수꼴. 자, 우리가 이제 풀다 보면 i분의 1 이런 거를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물론 i를 곱해도 되지만 이런 애를 좀 빠르게 우리가 정리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일단 원리는 다음과 같은데 i의 4제곱이 있잖아요. i의 4제곱 그게 1이다 이렇게 쓰게 되면 요 i 4제곱이 1임을 이용해서 역수꼴을 아주 빠르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i분의 1에 1을 봐주시면 돼요. 1. 됐니? 그럼 얘가 지금 1이 되려면 실제로 이 오른쪽에는 이렇게 곱해져서 i 세제곱이 와주면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양변에 i를 곱하면 1은 i 4제곱으로 바뀌게끔 이 차수를 채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예를 들어서 i 제곱분의 1은 어떻게 바꾸니?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1을 맞춰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i를 4제곱한 게 1이니까 이렇게 두 개가 곱해져서 i 4제곱이 되게끔 여기다가 누굴 채워주면 된다?
i 제곱 이렇게 채워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은 양변의 i 제곱을 곱하면 i 4제곱입니다 라는 식을 완성할 수 있게끔 바꿔주면 간편하게 바꿀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i 세제곱분의 1은 그냥 이제 보이면 됩니다. 네가 1이 되게끔 하려면 여기는 i가 있어주면 된다. 그래서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1이 되게끔 차수를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에 270, 27, 그냥 27 정도로 합시다. 28, i에 28. 이 두 개를 한번 더해보세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자, 그럼 i의 27 같은 경우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이죠. 그럼 i의 세제곱분의 1 이렇게 되고요. 28 같은 경우는 그냥 1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얘는 4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니까 i 4제곱인데 그건 1이라고 써주시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i 세제곱분의 1에서 i 세제곱분의 1은 얘가 1이 되게끔 i로 바꿔주면 된다. 요게 i가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너는 1 플러스 i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바꾸는 것들을 좀 봤는데 제가 조금 더 몇 가지만 더 정리를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이 거듭제곱을 풀 때 있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은 더하면 뭐가 된다? 빵이 된다 이거였고요. 얘네들은 i 4제곱이 1이기 때문에 4열로 세우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주기를 찾을 수가 있다 였고요. 그리고 역수꼴을 바꾸는 건 우리는 i 세제곱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까지도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계산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1 플러스 i의 제곱이라든지 아니면은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 이런 애들을 조금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다룰 수가 있어요. 뭐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든지 아니면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하게 되면 이제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깔끔한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거듭제곱 문제에서 제법 활용을 많이 합니다. 자, 한번 정리를 해보고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체크를 좀 해볼게요. 자, 뭐냐면 1 플러스 i의 제곱 같은 경우는 1의 제곱, i 제곱 플러스 2i라고 전개를 했을 때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 이 둘이 지워지거든요. 그럼 너는 2i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나요? 그럼 1-i의 제곱 같은 경우는 1의 제곱 플러스 i의 제곱에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너희 둘이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2i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오른쪽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은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고요. 1 플러스 i는 제곱하면 2i가 되니까 너는 뭐라고 쓸 수 있다? i라고 쓸 수 있다. 마찬가지로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루트 2는 제곱하면 2가 되고 1 마이너스 i의 제곱은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마이너스 i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별건 아니지만 1 플러스 i에 약간 이렇게 좀 색깔을 구별했을까? 얘니까 그러니까 1 플러스 i에 20제곱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1 플러스 i를 정말 20제곱 하라고? 라고 문제를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1 플러스 i의 제곱은 지금처럼 2i가 된다는 사실을 이용하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20제곱이라는 건 거듭제곱으로 우리가 1 플러스 i의 제곱을 10 거듭제곱 해주면 이렇게 거듭제곱은 곱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잘라주면 실질적으로 이 파란색 부분은 2i라고 써주시면 되고 그거에 통째로 10제곱 이렇게 넘겨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너는 2의 10제곱 곱하기 i의 10제곱이 되고 i의 10제곱이라는 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i의 제곱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i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너의 계산은 마이너스 2의 10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기본 단위로 움직이는 것들을 좀 정리를 해두시면 아, 얘네들은 제곱 단위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들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을 계산하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은 얘는 그냥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1-i의 제곱은 이 마이너스 2i라고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i 이렇게 적혀 있으니까 너는 약분돼서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요. 자, 루트 2분의 1-i 같은 경우는 얘네들은 제곱으로 우리가 기본 틀을 잡아주는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루트 2분의 1-i를 한 번에 100제곱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제곱한 거를
통째로 50제곱 할 거야.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제곱한 건 분모는 2, 분자는 마이너스 2i가 되면서 요렇게 약분한 거 요렇게 가주는 거죠. 요게 이제 너의 제곱까지가 되는 거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50제곱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i를 통째로 50제곱 해주시면 마이너스는 짝수번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너는 i의 50제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얘는 이제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i의 제곱이 될 거고 너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된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자, i의 거듭제곱 2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풀어보죠. 자, 1번은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i 5제곱, 6제곱 이렇게 4열로 쭉쭉쭉쭉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얘가 어디까지 가나 하고 보니까 30까지 갑니다. 그럼 30이라는 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이 끝에 i 30 이렇게 한 이쯤 적을까요? 여기 i 29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열이 돼서 적혀 있겠죠.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하면 얼마냐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4개가 모이면 0이고 이렇게 4개가 모여도 0이고 그러면 이거 바로 직전까지도 전부 다 0이 될 거다. 그럼 실질적으로 다 더해보면 너하고 너 둘만 남는데 얘네들은 i와 i 제곱과 같으니 그래서 실질적으로 너는 i 더하기 i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i는 그냥 i라고 쓰시면 되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고 쓰면 간단하게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건 기본적으로 4열로 세워서 정리하시면 무조건 4개씩 돌아가게 돼 있으니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얘는 1 더하기 i분의 1 더하기 i 제곱분의 1 더하기 i 세제곱분의 1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4개씩 돌아가는 거니까 i 4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무조건 4열씩 땡겨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는 좀 순서가 다르죠. 이제 이 첫 번째 줄에 여기가 4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나눠 떨어지는 애가 앞쪽으로 오고 여기가 나머지 1, 2, 3인 애들로 바뀌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50이라는 숫자는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니까 4로 나누면 나머지가 2인 건 여기 끝에 가서 써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i의 50제곱 1 그러면 뭐 그 전에 i의 49제곱분의 1 i의 48제곱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적혀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짠짠짠짠 더해져서 정리가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역수꼴은 아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어떻게 되냐면 1은 1이라고 쓰면 되고요. i분의 1은 얘를 1로 만들게끔 i 세제곱이라고 쓰면 되고요. i 제곱분의 1은 i 제곱, i 세제곱분의 1은 i라고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더하면 얼마가 될 거다? 0이 될 거다. 왜냐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너가 1이니까 없어지죠. 그리고 너는 마이너스 i, 너는 플러스 i니까 더하면 없어져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4개씩 더하면 뭐 될 거다? 없어질 거다. 그럼 다 없어지고 끝에 3개가 남는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근데 그 끝에 3개가 결국에는 너랑 너를 더한 것과 같고 결국에는 그게 너랑 너를 더한 것과 같을 겁니다. 그럼 이 3개를 더한 건 너희 둘은 더하면 0이 되니까 결국엔 i 세제곱 하나가 남는데 걔는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다. 이렇게 답을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답은 마이너스 i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4열로 정리하시면 깔끔하게 문제가 풀립니다. 자, 근데 이것보다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 이렇게 막 숫자도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이런 컨셉의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뭐야 이건 또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 쫄지 마시고 일단 뭐로 세우자? 4열로 세우자. 이것만 잘 지켜주시면 얘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자, 한번 해보죠. i에 마이너스 2i 제곱에 플러스 3i 세제곱에 마이너스 4i 4제곱 일단 처음엔 좀 써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5i 5제곱 마이너스 6i 제곱에 플러스 7i 제곱이란다. 6제곱인데 7i 세제곱 마이너스 8i 4제곱 뭐 이거 쓰다 보니까 다 썼네요. 9i 9제곱 마이너스 10i 10제곱 이렇게 일단 처음에는 한번 써주시면 나중에는 이제 안 써도 그냥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이렇게 한번 써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열끼리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첫 번째 줄부터 보세요. 일단 i고요. 얘는 i 세제곱입니다. 그럼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게 i
마이너스 3i랑 같아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2i로 결정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얘랑 얘는요.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봐주시면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너는 플러스 2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i 4제곱은 플러스 1이기 때문에 너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라는 실수가 나오겠죠. 자, 그럼 이거 한번 다음 주에도 한번 볼까요? 일단 i 5제곱은 i랑 같고 i 7제곱은 i 3제곱이랑 같으니까 이 두 개만 계산을 해보면 얘는 5i에 플러스 7i 세제곱과 같을 텐데 얘는 5i에 마이너스 7i랑 같겠죠.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니까.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2i라고 똑같이 또 식이 정리가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실수도 계산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6i 6제곱인데 너는 2제곱이랑 같으니까 2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너는 마이너스 8 i 4제곱인 8제곱인데 이건 i 4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여기다 따로 떼서 보는 거죠. 그럼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6 너는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답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서 너도 결국엔 똑같이 나와요. 즉 이렇게 숫자가 규칙으로 바뀌면 차례차례 올라가면 결국엔 이거 4열로 세우면 그 한 열의 값은 다 똑같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럼 결국엔 이거 두 개랑 요거 두 분만 계산해 주면 되는데 요거 두 개는 마이너스 9i고요. 너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0이 돼서 얘를 계산해 주면 최종적인 답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실수끼리 계산해서 짠 이렇게 더하면 너는 6 이렇게 되고요. 허수끼리 계산해서 보시면 너는 마이너스 13i다. 이렇게 정리가 돼서 이게 A, 이게 B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한 테마가 있는데 저도 거듭 제곱도 한번 요 문제 조금 더 교재 있는 문제로 풀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222번입니다. 일단 z가 1 더하기 i의 n제곱인데 요게 양의 실수가 되게 하는 최소 자연수의 n은 얼마고 그때 z의 값은 얼마니 이게 문제입니다. 자, 하고 딱 z를 봤더니 1 더하기 i의 n제곱이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딱 보는 순간 오늘 우리가 설명했던 건 1 더하기 i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누구랑? 제곱이랑 다닌다.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1의 제곱 더하기 i의 제곱이 돼서 이렇게 돼서 너는 2i라는 값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따라서 이건 좀 다시 한번 1 더하기 i의 제곱은 몇 i다? 2i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 더하기 i를 제곱을 제곱하면 4제곱이겠죠. 그럼 너는 2i를 뭐 한 것과 같다? 제곱한 것과 같다. 그럼 1 더하기 i의 제곱을 세제곱하면 너는 6제곱이겠죠. 그럼 너는 2i의 뭐가 될 거다? 세제곱이 될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1 더하기 i를 4제곱하면 너는 2i를 4제곱한 거랑 같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값을 계산해 보면 너는 허수고요. 너는 마이너스 이거 뭐야 계산하면 4i 제곱이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너는 8의 i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i가 되고요. 그리고 너는 16i 4제곱이 돼서 너는 16이 되는 거죠. 그럼 처음으로 사실 양의 실수가 되려면 이 i의 지수가 4제곱이 되게끔 짜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아이고 여기 잘못 썼네 여기 또. 얘는 이제 1 더하기 i의 몇 제곱이 됐다? 8제곱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초로 양의 실수가 되는 건 n이 얼마일 때고 8일 때고 그리고 그때 z값은 얼마니? 라고 하면 그때 z는 1 더하기 i의 8제곱과 같으니 그게 2i의 4제곱과 같고 너는 16의 i 4제곱 즉 16이다. 이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8하고 16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24이요.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죠. 자, 조금 더 볼까요? 우리 교재에서 거듭제곱 연습 문제 하나만 더 TV 보죠.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까? 279번. 자, 이것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괜찮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fx는 x부터 x 2000까지 더하세요고요. 그게 f의
1 마이너스 i, 1 플러스 i의 값을 구해라.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일단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를 저기다 진짜 다 바로 넣지 마시고 요거 식부터 한번 정리하죠. 우리가 지금처럼 분모에 이렇게 허수꼴이 들어있게 된다면 바로 풀지 말고 얘는 위아래로 켤레를 곱해서 식을 좀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면 분모는 1-i의 제곱이 되고요. 분자는 1의 제곱 i 제곱 플러스 2i가 될 테니 얘는 2i 그리고 너는 2 계산하면 i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즉 이 빨간색 부분은 i라고 결정이 되는 거라서 저 문제에서 구하는 너는 결국엔 fi를 구하세요 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fi가 뭔지 이 함수에다 대입을 해보면 얘는 i 더하기 i 제곱 더하기 땡땡땡땡 해서 i 몇 제곱까지 2000제곱까지인데 이거 4열로 세어보면 얘 4로 딱 나누어 떨어지잖아요. 그럼 i 짠짠짠 i 4제곱 짠짠짠 해서 i 2000제곱이 마지막 줄에 깔끔하게 딱 떨어지니까 4개씩 더하면 다 0인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얘네들은 다 더하면 그냥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일단 거듭제곱 한번 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연산 한번 딱 하고 복소수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7번 식의 계산을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얘네들은 알면 식을 굉장히 쾌적하고 이제 쉽게 풀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켤레를 받으면 이제 합과 곱을 이용하자가 약간 되게 자주 사용되는 식의 계산 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z를 하나 1 플러스 2i라고 갖고 있고 z바를 1 마이너스 2i라고 갖고 있을 때 얘네들에 관한 연산을 할 때는 그냥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두 개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편하다 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합하면 실수고요. 곱해도 실수입니다. 곱하면 1 플러스 2i 곱하기 1 마이너스 2i가 되니까 너는 1 마이너스 i의 4i의 4제곱, 제곱이 돼서 계산해보면 5라는 실수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합과 곱을 이용하면 굉장히 쾌적하게 풀 수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차수를 내리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또 어떤 거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차수 내리기. 그러니까 z가 있는데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3i다. 뭐 이렇게 지금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이런 z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z 세제곱 마이너스 2z 제곱을 구해봐. 뭐 이렇게 문제를 줬다고 하면 이걸 실제로 세제곱하고 제곱하면 굉장히 식이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요 차수 내리기라는 기술을 사용하면 굉장히 심플하게 풀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첫 번째는 좀 이런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왕따를 좀 시켜야 됩니다. 자, 이게 뭐 기억하기 편하게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일단 왕따를 시켜야 되는데 누굴 왕따를 시키냐면 이 식에서 좀 싫게 생긴 애들 있잖아. 루트 뭐야 i 요 친구 좀 믿게 생겼으니까 너를 빼놓고 우리 다 도망갈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왕따를 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시키냐면 2를 일단 왼쪽으로 곱해서 2z는 1 마이너스 루트 3i 하시고요. 야 너도 도망가 해가지고 2z 마이너스 1 그럼 너는 마이너스 루트 3i다. 이런 식으로 좀 왕따를 하나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면 제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얘를 두고서 제곱을 하면 식이 4z 제곱에 마이너스 4z 플러스 1은 너를 제곱하면 마이너스 3, 플러스 3 i 제곱이 되는데 그러면 요게 이제 계산하면 마이너스 3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받은 식을 한번 봐봐. 요거 왼쪽으로 샥 넘겨주면 4z 제곱 마이너스 4z 플러스 4는 0이다가 되고요. 그러면 4로 나누면 요런 2차식이 하나 나옵니다. 그러면 이 2차식을 가지고 최고차항에 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너는 z-1이라는 이런 식으로 하나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식이 하나 딱 발견이 되면 이걸로 차수를 내려주시면 됩니다. 어떻게 내리냐? 여기에서 양변에다가 곱하기 z를 하는 거야. 그럼 너는 z세제곱은 z제곱 마이너스 z라고 쓸 수가 있어서 이렇게 3차로 딱 2차로 바꿔주면 여기에 보이는 z제곱은 아까 우리가 z 빼기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쓰면 됩니다. 그럼 너는 z 빼기 1에 빼기 z예요 라고 해서 너는 빼기 1입니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4차를 구하고 싶다면 다시 한번 z 한번 또 곱하면 되겠죠. 그럼 z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z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차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걸 가지고서 이런 친구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조금 싫게 생긴 루트랑 i를 빼놓고 다 도망가. 그리고서 뭐 한다? 제곱한다. 그러면 아주 깔끔한 2차식이 나오고 걔를 최고차항으로 정리해서 차수를 내려주시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교재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요. 제가 눈에 들어오는 혹시 또 계산을 알아야 될 게 있으면은 조금 더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213번 보시죠. 자, 얘를 가지고서 x하고 y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식의 값을 한번 구해봐가 문제입니다. 자, 근데 딱 하고 이걸 넣으려고 보니까 엄두가 안 나는데 잘 보니 x하고 y의 식이 이 허수부의 부호만 반대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둘을 뭐라고 부르면 된다? 오케이, 켤레라고 부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켤레는 두 개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게 기본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두 개를 합하면 어찌됐든 루트 3i랑 마이너스 루트 3i는 더해서 없어지고 그럼 분모는 2인데 실수부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1이 더해지면서 마이너스 2라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합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요. 자, 두 개를 곱해보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계산이 분모는 4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분자는 합차로 1의 제곱 마이너스 3i의 제곱이다 라고 계산이 되면서 네가 마이너스 1 들어가면 4분의 4 그러니까 값이 1로 깔끔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합은 마이너스 1이고 곱이 1인 거니까 이걸로 이제 요식을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얘는 분모를 좀 통분하기 위해서 너는 y고 너는 x면 이쪽에다는 x를 곱해서 세제곱 이쪽에다는 y를 곱해서 세제곱 쓰시면 되겠죠. 그럼 식이 결국에는 xy 분의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이 되는데 분자는 곱셈 공식으로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에 다시 한번 합을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분모는 곱을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이제 곱에다가는 1, 합에다가는 마이너스 1을 넣으면 너는 마이너스 1 여기다 곱에다 1 집어넣으면 여기다가도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3 그리고 곱에다 1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면서 답은 2라는 값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켤레일 때는 누구를 이용하자? 합과 곱을 이용하자 이거고요. 자, 밑에 한번 보죠. 215번도 보시죠. 자, 이런 거는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식 계산하는 차수 내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x가 있는데 이걸 정말 세제곱해서 다 계산해도 답은 나오지만 그렇게 푸는 게 아니라 차수를 내려서 좀 간단하게 구하자. 그럼 일단 어떻게 하니? 라고 하면 첫 번째는 이 i를 빼놓고 다 도망간다. x-1은 이 i다. 이렇게 도망가고 그리고 나서 제곱을 합니다. 그러면 너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너는 2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다. 따라서 요 식을 최고차항인 2차로 정리하시면 다 넘어가서 2x 빼기 5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첫 번째 식이고요. 자,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3차까지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냥 미리 계산을 합시다. 여기다가 곱하기 x 하시면 또는 x세제곱에 2x제곱 빼기 5x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여기 보이는 제곱 자리에는 2x 빼기 5를 대입하면 되니까 2에 2x 빼기 5 빼기 5x라고 봐주시면 4x 빼기 5x는 마이너스 x 그리고 이렇게 두 개 곱하면 빼기 10이다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어쨌든 세제곱도 1차로 2제곱도 1차로 표현이 되니까 이제 이건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x세제곱 자리에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0이라고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 자리에는 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제곱 자리에는 2x 빼기 5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4x 플러스 5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x부터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x 플러스 4x는 x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10 이거는 플러스 5 그리고 여기는 플러스 5 하면 너는 0이 돼서 결국에 답은 x를 구해라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1 플러스 2i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쉽게 계산하는 걸 연습해 보자고요. 연습 문제 한 번만 체크해 볼게요. 이쪽은 뭐가 없고 이 뒤쪽에 한 번만 더 체크해 보고 제가 이제 스텝 2는 나중에 따로 모아서 해드릴 거라서 지금은 일단 스텝 1까지만 대표용들만 정리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없나요? 뭐가 없는 거? 오케이. 이거 하나만 딱 하죠. 요거 285
자, 이건 스텝 2긴 한데 미리 한번 소개를 좀 할게요. 이거 워낙 이제 익히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식의 계산이라 좀 미리 좀 연습을 좀 해놓고 그 센에서도 제가 이걸 좀 풀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 되는 김에 요거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85번에는 마찬가지로 식의 어떤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역수꼴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리하는 어떤 식의 계산이 있습니다. 식의 계산은 역수꼴을 처리하는 방법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당연한 건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알파랑 베타랑 곱해서 1이다 이렇다면 우리는 뭐 이 베타를 뭐 알파분의 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거꾸로 알파를 베타분의 1이에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곱해진 식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분수꼴을 분자 위로 이렇게 올려줄 수 있는 걸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주어진 식에 두 개가 곱해진 게 있는데 내가 구해야 되는 식에 이렇게 분수꼴이 주어져 있다면 이런 건 뭔가 이 식을 이용해서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미리 어차피 문제도 풀 거니까 한번 해보면 제가 알파 베타 바가 2다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여기에 베타 바분의 2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딱 봤더니 여기 베타 바도 있고 여기 2도 있다 이런 거죠. 그럼 양변을 베타 바로 나누면 너는 그냥 뭐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알파라고 쓸 수 있다는 얘기야. 뭐 이런 식으로 식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식의 계산 테크닉 중에 뭐다? 역수꼴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정리되시나요?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켤레를 이용하는 건데 켤레를 이용하면 식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거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알파랑 베타 바를 가지고서 2다 이렇게 받은 식 있죠. 근데 이 식은 사실은 두 개가 같은 항등식이라 양변에다 켤레랑 켤레를 취해줘도 똑같은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알파는 켤레고 베타의 켤레는 다시 베타로 돌아가면 되니까 얘는 켤레를 취해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알파는 알파 바가 되고 베타는 베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요. 조금 정리 다시 해볼게. 자, 그러니까 원래 갖고 있는 식이 알파 베타가 2다 이건데 얘를 가지고 켤레를 취해주잖아 양변에. 그럼 알파는 알파 바가 되고 베타 바는 베타가 된다. 이렇게 이제 바꿔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실수인데요. 실수는 사실 2 더하기 0i라고 보면 켤레를 취하면 2 마이너스 0i가 돼서 똑같이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2를 켤레를 취하면 그냥 2다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켤레라는 식을 이용하면 내가 식을 하나 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그래서 2번 요 문제에서 풀어야 되는 식의 계산 테크닉은 이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이 이 문제에서는 알파랑 베타바를 곱한 게 2인데 요걸 가지고서 양변에 켤레를 취해주면 알파는 알파바, 베타바는 베타라고 쓸 수 있고 2는 켤레 취해주면 2다 이렇게 써줄 수 있으니까 요 식을 가지고서 새로운 식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음 이렇게 따라와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테크닉들을 통해서 285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테니까 한번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볼게. 자, 일단은 285번 문제를 보시면 1번 조건과 2번 조건이 있고 그걸 가지고 요 3번식을 구해봐 아까 문제입니다. 자,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을 좀 보시면 일단 알파랑 베타바는 2다 이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알파 더하기 알파 바분의 1이 3i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2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 바분의 2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약간 느낌이 식에 은근히 끼어져 있는 역수들이 눈에 보입니다. 너도 역수고 너도 역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수꼴을 뭔가 이 곱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하고 딱 봤더니 이 역수의 2와 베타 바가 눈에 들어오죠. 그럼 여기에 베타 바와 2 이게 딱 눈에 들어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베타 바분의 2를 나는 뭐라고 바꾸면 된다? 일단 알파라고 바꾸면 된다. 이게 이제 약간 문제의 스타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3번식은 이렇게 한번 바꿔줬고요. 근데 이제 2번식을 좀 봐야 되는데 2번식을 써먹으려고 보니까 이번에는 알파 바분의 1이라는 식이 보입니다. 알파 바분의 1? 그런데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1번식에서는 알파 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알파 바를 구하기 위해선 얘는 양변에 누구를 취할 거다?
켤레를 취할 거다. 이런 접근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알파는 알파 바로, 베타는 베타로, 베타 반은 베타로, 그리고 2는 켤레 취해봐야 2니까 2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알파 바분의 1은 일단 양변을 알파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한번 2로 나눠주시면 양변을 2분의 베타가 알파 바분의 1입니다 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식이 뭐로 바뀐다? 알파 바분의 1은 2분의 베타라고 바뀐다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결국에는 이 2번 식의 모양이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가 3i란 얘기고 3번식도 사실 바꿔봤더니 알파 더하기 2분의 베타였던 거였죠. 그러니까 답은 3i입니다 하고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내용 정리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복소수는 여기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은 저기 있는 연습 문제 스텝 1에 있는 복소수까지 한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